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난리지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볼게요. 하드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는 거예요. 고양이를 학습하라고 하면 100으로 줍니다. 얘는 고양이야 라고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학습할 때는 얘가 고양이인가 보다 하고 그냥 계속 학습을 하죠. 근데 티처의 출력을 예라고 생각합시다. 0.7, 0.25, 0.05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주는 방식에 비해서 어떠한 새로운 정보가 들어있어요.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은 고양이인데 얘는 자동차하고는 안 비슷한 애야. 근데 걔하고는 좀 비슷해 라는 정보를 얘가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튜던트가 학습할 때 얘가 무조건 걔야 고양이야 이렇게 학습하는 게 아니라 고양이인데 고양이는 걔하고 유사해. 그렇지만 자동차하고는 유사하지 않은 애야.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전달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결국에 스튜던트 모델이 원활 레이블로 학습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추론의 기준을 조금 더 잘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동물들은 비슷한 부류구나. 자동차는 좀 다른 부류구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 이런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에서 하고자 하는 건 티처 모델이 굉장히 큰 모델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기준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기준들이 얘가 스튜던트 모델 학습하는데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넘겨줌으로 인해서 스튜던트 모델이 조금 더 잘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다크 날리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소프트맥스 값을 넘겨주는 거였고요. 뭐 중간에 이제 날리지 디스틸레이션도 굉장히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뭐 중간에 이런 그 피처들을 넘겨주는 것들도 디스틸레이션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중간에 네가 이걸 잘 분류하기 위해서는 중간에는 피처들이 이런 게 나와야 돼. 뭐 예를 들면 눈을 뽑아야 돼. 코를 뽑아야 돼. 뭐 자동차에 뭐 그 창문을 뽑아야 돼. 이런 것들을 넘겨주면 조금 더 티처 모델, 스튜던트 모델이 조금 더 잘 학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을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좀 살펴봤어요. 아키텍처를 좀 잘 설계한다. 그 다음에 큰 모델을 프로닝을 해서 좀 작게 만든다. 그 다음에 그 퀀타이제이션을 해가지고 그 비트 수를 좀 줄인다. 그 다음에 디스틸레이션을 해가지고 조금 작은 모델한테 정보를 좀 넘겨준다. 뭐 이런 식의 네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그 경량화 기법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할 수 있고요. 그 요새 이제 트렌드를 좀 얘기를 하자면 그 모델 설계하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부터는 약간은 조금 하향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트랜스포머 자체를 어떻게 좀 경량화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닝은 좀 많이 죽었어요. 프로닝은 이제는 조금 잘 안 해요. 근데 프로닝이라는 개념 그 자체는 많이 안 하지만 사실 트랜스포머 쪽으로 오면서 프로닝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뭔가 다른 걸 적용하려고 하는 연구들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닝이라는 키워드가 죽고는 있지만 그거를 약간 응용해서 다른 쪽으로 좀 응용하고 있는 뭐 그런 분야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퀀타이제이션은 여전히 핫해요. 퀀타이제이션은 특히나 그 LLM 모델들에서 퀀타이제이션을 해서 어떻게든 빠르게 좀 돌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은 오히려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는 저는 날리지 디스틸레이션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세츄레이션 됐거든요. 성능이 막 논문들이 나오면 막 0.01 올렸다 하고서 막 논문이 나오고 막 그래서 이거는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곧 죽겠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디스틸레이션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생성형 모델들, 뭐, 이미지 생성하거나 뭐 그런 것들에서 디스틸레이션은 이제 가장 기초적인 그냥 경량화의 기법들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딥시크도 그래요. 딥시크 R1 이런 모델들도 디스틸레이션을 그냥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냥 경량화한다? 그러면은 디스틸레이션 해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퀀타이제이션 디스틸레이션은 여전히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경량화를 한다고 하면 사실 하나만 써가지고 경량화를 하진 않아요. 그냥 막 여러 가지를 다 써서 어쨌든 우겨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봤을 때 프로닝, 퀀타이제이션, 디스틸레이션 이런 애들이 약간씩은 그
접근 방식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오소고널 하다고 하죠. 어떤 메소드가 오소고널 하다는 얘기는 A라는 기법과 B라는 기법을 동시에 적용했을 때 각각이 성능을 낸다.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오소고널 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오소고널 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쳤을 때 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닝, 퀀타이제이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각각이 추구하는 방향이 좀 달라서 그거를 잘 조합하면 좀 더 좋은 모델을 구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아까 봤던 예예요. 모바일넷에다가 퀀타이제이션 붙인다. 모바일넷 만들어 놓고 퀀타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바일넷 자체도 작은데 애초에 모바일넷은 32비트로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퀀타이제이션을 하더라도 더 줄일 수 있어요. 얘는 완전히 거의 오소고널해요. 그래서 성능을 줄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경량 아키텍처랑 프로닝은 오소고널 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모바일넷을 프로닝한다? 성능 잘 안 나와요. 애초에 가지가 많이 쳐져 있는 애라 잘 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프로닝에다 퀀타이제이션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 됩니다. 그래서 퀀타이제이션이 약간 오소고널해요. 다른 경량화 기법에 비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거에 퀀타이제이션을 하면 이제 아까 봤던 그래프인데요. 요게 이제 프로닝만 한 경우, 요게 퀀타이제이션만 한 경우. 뭐 이랬을 때 프로닝하고 퀀타이제이션 합쳤더니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한 3%, 4%죠. 기존 모델의 한 3%, 4%만 가지고도 기존과 거의 비슷한 동등 수준을 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디스틸레이션 해놓고 프로닝을 한다. 그 다음에 뭐 다 한다. 모바일넷에다 프로닝도 하고 퀀타이제이션도 하고 뭐 디스틸레이션도 해서 뭐 다 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잘 섞어서 결국에 원하는 우리 엣지 디바이스에 넣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최대한 이제 경량화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이제 오소고널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디스틸레이션하고 이 경량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그 컨셉 자체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모바일넷도 애초에 처음부터 작은 모델, 경량 아키텍처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디스틸레이션도 어떻게 보면 그 웨이트, 작은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웨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겨 넣는 거예요, 정보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디스틸레이션 된 모델 혹은 경량 아키텍처 된 모델에서는 프로닝이 잘 동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잘하는, 막 푸시를 해가지고 다 뭔가를 각자의 역할을 맞도록 만들어 놓은 애들이에요. 그 상태에서 누군가를 자르려고 하면 당연히 잘 동작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프로닝이 이제 요새 죽는 이유가 그거예요. 디스틸레이션이나 경량 아키텍처로 정보를 막 우겨 넣는데 거기에서 프로닝을 하기는 쉽지가 않고 효율성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퀀타이제이션을 많이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조합을 해서 엣지 AI에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주제인 TinyML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TinyML이라는 용어는 정말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 용어는 사실 딥러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생소한 용어일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태동한 거는 그래도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마이너한 필드이긴 해요.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꽤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라서 좀 소개를 좀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엣지 AI 얘기를 했었는데 TinyML은 뭐냐면 이제 더 극한까지 가는 거예요. 매우 제한된 연산 환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폰 수준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아두이노 이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 어디 냉장고에 들어가는 PCB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런 데에서 혹은 무슨 센서 뭐 이런 데에서 돌아갈 수 있는 더 극한의 환경에서 AI 혹은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겠다 하는 그런 분야가 TinyM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AI 에브리웨어예요. 그냥 모든 가전에다 다 AI를 심겠다. TV나 마이크나 뭐 어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가전 거기에 AI를 다 심겠다 하는 게 이제 TinyML의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의존 없이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네트워크를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 컨트롤러
아두이노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그냥 칩셋, 조그만 칩셋이고요. 그리고 타이니ML이 추구하는 목표 중에 또 하나는 전력 소비를 굉장히 적게 만들겠다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여러분들 시계 배터리 있죠. 그런 거 하나만 넣어도 뭐 1년이 가게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타이니ML이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것들이에요. 필드에서 작은 장치 하나를 그냥 거기다 갖다 놓고 그걸로써 뭔가 동작할 수 있도록 머신러닝, 뭐 인공지능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수준이 아니죠. 이제 메가도 아니에요. 램, 플래시 뭐 이런 거는 킬로바이트 수준으로 낮춰서 우리가 동작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전원도 뭐 3V, 평균 소비 전력도 10mW, 10mV 뭐 이런 거니까 그냥 굉장히 저전력으로 돌리고자 하는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엣지 IA랑 타이니ML을 비교해보면 엣지 IA 같은 경우는 엣지 디바이스이긴 한데 조금 더 컴퓨팅 파워가 좀 있는 애들이에요. 스마트폰, 뭐 라즈베리 파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엣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엣지 서버, 뭐 공유기, 뭐 아니면은 뭐 이런 애들 그래도 컴퓨팅이 좀 되는 애들인 건데 타이니ML은 그냥 마이크로 컨트롤러 같은 것들이고요. 소모 전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은 엣지 IA이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배터리, 시계 건전지 넣는다 이런 거 타이니ML이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단위라면 얘는 이제 킬로바이트 단위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얘는 이제 얼굴 인식, 번역, 객체 탐지 이런 거 하는데요. 얘는 뭐 키워드 인식, 소리 감지, 온도 이상 탐지. 이거 뒤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실행 환경은 뭐 리눅스, 안드로이드, 윈도우 뭐 이런 거 돌아가는 거고요. 타이니ML 같은 경우는 사실은 OS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OS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고, 뭐 RTOS, 리얼타임 OS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작은 리눅스의 코어만 가져다가 그냥 동작만 할 수 있도록 한 거라 애초에 배터리로 동작해야 되기 때문에 OS 자체도 굉장히 작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작하고자 하는 게 타이니ML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응용 분야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OK 구글 스피커 생각해 봅시다. 이 키워드 스파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키워드 스파팅이 뭐냐면 걔를 깨우는 명령어인 거예요. 걔를 깨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걔를 깨우는 명령어를 인공지능 모델이 계속 듣고 돌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뭔가 음성인식 모델이 좋은 모델이 하나 있어요. 걔가 뭔가 다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매 시간, 매 초 계속 돌고 있다고 하면 얘의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뭘 하냐면 키워드 스파팅만 합니다. 나를 부르는지만 판단하는 모델을 굉장히 작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칩에다가 살짝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걸 인식하면 이제 큰 모델 깨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 스파팅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전력 효율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분야에서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산업 이상 방지하는 건데 뭔가 공장에 그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죠. 스마트 팩토리에 각각의 그 장비에다가 센서를 달아놓고 그 센서들로부터 뭔가 이상이 있는지를 감지를 한다. 뭐 이런 걸 할 때 그 센서 하나하나에다가 그런 인공지능 모델들을 심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이 보고 얘가 좀 이상이 있다 하면은 그거를 정보를 중앙 서버로 넘겨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그리고 저전력으로 우리가 이상을 감지하려고 하는 뭐 그런 기법들을 우리가 이제 사용을 타이니ML로서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분야가 이제 헬스케어 분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워치도 있지만, 워치 말고 사실 이제 사람들한테 심는 장비들 있죠. 뭐 심장에 심다거나 뭐 머리에 심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심는 애들은 배터리를 교체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전력으로 뭔가 동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분야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에서는 사실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이니ML뿐만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있다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농업, 산불 감시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AI로 생성해봤는데 요새 잘 그려주더라고요. 좀 제미나이가 그려줬거든요. 제미나이가. 요새 잘 그리대요. 이것도 제미나이가 그렸는데, 어제 GPT로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GPT가 요새 그림 그리는 게 터졌는지 안 그려지더라고. 그래가지고 제미나이로도 되나 봤는데, 제미나이로도 꽤 잘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응용 분야가 이제 타이니ML 분야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타이니ML을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 중에 MIT에 있는 그 교수 한 분이 제일 유명하신 분이에요. 프로닝을 제일 처음에 제안하시고 하신 분인데 그거 연구하신 결과를 한번 그냥 타이니ML이 뭐 하는지 한번 봅시다. We show that we can perform tiny on-device training on a small OpenMV Cam H7 microcontroller. 뭐 이런 장비에다가 요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MCU라는 장비고요. 이게 아마 256K 킬로바이트 뭐 그 정도 돌아갈 건데 그 사람 인식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인식하는 거를 모델을 넣고 이제 돌리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장비에서 이제 돌아가고 있고요. 보면 알겠지만 이 화면 바뀌는 것도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지금 지금 여기 학습도 하는 것까지 이제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녹색 버튼, 빨간색 버튼이 있는데 요거가 이제 트레이닝 하려고 버튼 눌러주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람 하고선 녹색 눌러주고 사람 아니면은 빨간색 눌러주고 이거 뭐 이렇게 눌러가지고 학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학습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이 완료돼서 그린이 노 펄슨이네요. 레드가 펄슨. 그래서 사람 인식하는 거를 여기 굉장히 작은 칩에다가 넣어서 자기들이 이제 했다라는 거고요. 아마 기술적으로는 아마 퀀타이제이션을 극한까지 해나간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퀀타이제이션하고 뭐 모델 구조 막 바꾸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하는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실은 타이니ML이라는 분야 자체가 비전까지 오지는 쉽지 않아요. 비전,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은 데이터 양이 많잖아요. 대부분은 사실은 시계열, 그런 1차원 데이터, 뭐 N차원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게 사실은 음성, 뭐 이런 것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비전까지 오는 거는 굉장히 쉽진 않지만 하고는 있다. 이런 것들을 사례를 한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결국에 이제 타이니ML과 엣지 AI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기존에 돌리고 있는 AI들은 굉장히 고성능의 컴퓨팅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과를 받아오는 방식으로 동작을 했다면 그게 아니라 엣지 디바이스 혹은 굉장히 더 작은 디바이스에서 동작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이 되고 있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 이제 목표가 그거죠. 모든 곳에 다 AI를 다 심겠다. 여러분들 냉장고, TV 뭐 이런 데다.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런 연구들을 좀 소개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오버뷰를 좀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